네, 다음으로 이제 베어링의 호칭 방법 그리고 제도법인데요. 이 호칭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제도법도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우선 호칭 먼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요 치수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내려가시면은 호칭 번호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네, 우선 기본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 번호는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보조 기호는 필요에 따라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베어링의 계열 기호라는 게 있죠? 예시를 6308ZNR 이렇게 해놨죠. 자, 63 이게 베어링의 계열 기호입니다. 이 베어링 계열 기호라는 게 근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건 아니고 여기 맨 앞에 나온 63 부분 여기가 이제 계열 기호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계열 기호 지금까지 뭐 번호 써놓고 이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았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맨 앞에 오는 게 계열 기호고 거기에서 종류와 계열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 찌른 번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안 찌른 번호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08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베어링의 안 찌름을 나타내는 번호예요. 자, 보시면은 08 돼 있고 08은 8 곱하기 5에서 40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무조건 안 찌름 번호 곱하기 5 해서 안 찌름을 알면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00,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쭉 있게 되는데 이 00부터 03까지는 곱하기 5를 하면 안 돼요. 자, 00 같은 경우에는 10mm, 01 같은 경우는 12, 02는 15, 13은 17. 그 다음에 04부터 이제 곱하기 5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 찌른 번호는 여기까지는 별개로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04부터는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안 찌른 번호 보고서 베어링의 안 찌른 값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안 찌른 번호 필수. 그 다음 접촉각 기호. 접촉각 기호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베어링이 접촉각 기호가 필요하진 않아요. 접촉각 기호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얼 하중 그리고 스러스트 하중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가해질 때 해당 베어링에다가 접촉각 기호를 넣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저희 단열 앵귤러 베어링 있었죠. 앵귤러 볼 베어링. 이제 롤러 방식인 경우에는 테이퍼 롤러 베어링. 네, 이런 거는 레이디얼 하중도 버티면서 스러스트 하중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접촉각이라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접촉각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6308 같은 경우에는 스러스트 하중을 버텨주는 이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접촉각 기호가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Z랑 NR 이거는 보조 기호에서 실드 기호 써놓은 거고 그리고 NR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궤도륜 모양 기호 네, 이런 걸 써놓은 거죠. 네, 보조 기호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안 찌른 번호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넘어오시면 여기 접촉각 기호 나오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디얼 그리고 스러스트 즉 하중 둘 다 받을 때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이랑 테이퍼 롤러 베어링인 경우에 두 가지 하중을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접촉각 자체가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기호를 이렇게 매칭해서 넣더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개념 잡기 문제 있죠? 네, 이거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베어링 안 찌름 맞춰보래요. 베어링 안 찌름 어딨나요? 자, 여기 앞에 거는 계열 기호죠? 여기 26 얘가 안 찌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26이면은 굉장히 크네요. 26에다가 곱하기 5 해주면은 값 나오겠어요. 자, 26 곱하기 5 하면은 130이죠? 정답 3번으로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기호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외우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외우시는 양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하시겠다면 궤도륜 모양 기호 그리고 레이디얼 내부 틈새 기호 그리고 정밀도 등급 기호 네, 이 정도는 종종 나와주는 편입니다. 이 정도는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이제 레이디얼 내부 틈새 기호 같은 경우에 CN 여기 N이
노멀이에요, 노멀. 그래서 이거를 노멀 값, 보통 틈새라고 해놓고 값을 작게 하는 거, 그리고 값을 크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만 가운데 기준 잡고 작다,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좀 더 암기하시기 쉬우시겠죠. 자, 그 다음 내려와 보겠습니다. 베어링 제도법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앞에서 기어도 저희 제도법 봤었는데 이제 베어링도 제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구름 베어링은 이미 나와 있는 기성품 있죠. 이런 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베어링을 직접 그렇게 그려주진 않아요. 그냥 그 해당 부분에다가 저희 베어링 번호 있었죠. 네, 포칭 번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호칭 번호.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다면 지시선이 있는 거죠. 지시선. 자, 지시선을 끌어내어서 기입을 해주더라. 기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주냐. 자, 보시면 골조만 나타내서 좀 간단히 그려준다. 그림에 구름 베어링을 표시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표시하더라. 자, 이렇게 그냥 흔적만 나타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씩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사실상 베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구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구름 부분 가지고서 저희가 종류를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 단열이면은 이렇게 열을 한 개로 나타내 주는 거고, 복열이면은 열 두 개로 나눠 준 거죠.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자동 조심. 그리고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각도 있게 테이퍼 방식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러스트 측일 때는 얘가 레이디얼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있잖아요. 위아래로 있어서 아래로 하중을 받아주는데, 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잡혀 있으니까, 자, 단열일 경우에 위에선 하나만 표시했다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중인 경우 두 개씩 양쪽으로, 앵귤러 각도 있게 양쪽으로 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문제 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호 같은 거 표시해 놓고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방식일 때 다음 중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도 덜어 보기도 했으니까, 도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랑 매칭 지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베어링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베어링 제법 문제가 나와줍니다. 특히 안찌름 같은 거, 마치 저희 앞에서 기어 D는 MZ다 이거 가지고서 푸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찌름 구하는 거. 근데 이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힘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이런 거에 따라 레이디얼, 스러스트 구분하는 방법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